생각보다 좋은데. 아 우리 얘 둘이 초점하면서 얘 지나는 타원이. 나 내점을 지난 줄 알았다. 그래서 못 풀었구만. 그런 걸로 내점을 지났는데 내가 둘이 풀을 풀면 더 나와요? 네. 그렇죠. 앞에 조금 몇 개나. 벡터란 무엇인가? 정말 자, 설정. 그래서 거기 여기야. 그 유형 1에서 질문할 게 있어. 맨 앞에 자국선. 기하학적 정의. 일은 괜찮고. 그러면은 3 포물선 자치. 여기까지는 됐고, 그러면 타원 자치. 잠깐만요. 유형 7 73페이지 타원 자치는 저 136번이요. 36. 자,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두 점에 대해서 A, B의 중점을 뭐라고 하자. 중점을 하나 표현을 해보자. 중점입니다. 둘 더해서 반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둘 더해서 반 나누고 2분의 2 루트 3 더하기 루트 3 사인 빼기 루트 3 코사인. 이제 이게 중점이래. 그래서 이거 이제 가치를 찾아야 되니까 이걸 x라고 하고 이걸 y라고 하면, 그죠?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2x 빼기 2고, 그다음에 사인 빼기 코사인이 이거 넘기면 뭐지? 2y 빼기 2 루트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지. 그래서 xy 사이에 이제 관계를 찾아야지 자치를 찾을 거니까 제곱해서 더해. 그럼 얘는 1 더하기 2배의 사인 코사인, 얘는 1 빼기 2배의 사인 코사인이니까 2. 이게 4 x-1의 제곱 3분의 4 y- 루트 3인가요?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얘가 2고 얘가 2니까 보기 편하게 이제 x-1의 제곱 나누기 2분의 1, 그 다음에 y- 루트 3의 제곱 2분의 3. 이렇게 되니까 타원이네. 타원. 그지? 아니 뭐 2차 계수가 둘 다 양수니까 뭐 타원 이렇게 하셔야 되지. 그래서 얘를 이제 그리면 중심이 어디야? 1, 루트 3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가 중심이 1,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여기가, 그 다음에 세로는 루트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거보다 작겠죠?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루트 2분의 루트 3만큼 내려오고 루트 2분의 루트 3만큼 올라가고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인가 봐. 그치? 뭐였지? 그래서 기억 참. 근데 뭐라고 했어? CM이 최대일 때가 C가 1,0인데 그래서 CM이 최대일 때가 요점이 D, 최소일 때가 2.
그래서 CD하고 CE하고 둘 더하면 요거 2배죠? 그래서 2루트 3 B는 참 D 미적을 안 했잖아. 쌤 정리했니? 탄젠트 쌤 정리? 그러면 했었는데 D5E D5 5는 뭐 오는 여기 있잖아. 그래서 D5E 요각을 이제 알파라고 할 때 탄젠트 알파를 찾아라 뭐 요런 거니까 아이고 요런 여기는 1이고 그지? 그럼 요 점이 얼마지? 그래서 요각을 우리가 이제 베타라고 이렇게 이제 잡고 요거를 뭐 세타라고 이렇게 잡으면 탄젠트 베타가 가로분의 세로니까 요점의 좌표가 루트 3에서 루트 2분의 루트 3 뺀 거고요. 그치? 탄젠트 세타가 가로분의 세로니까 루트 3에다가 루트 2분의 루트 3만큼 더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탄젠트 알파가 세타 마이너스 베타 이게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탄젠트 베타 그 다음에 위에가 이제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제 집어넣을까?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 빼면은 위에는 루트 2분의 2 루트 3이고요 1 더하기 얘네 둘 곱하면 3 빼기 2분의 3이니까 여기에 이제 2분의 3인가 보다. 그러면은 2분의 5분의 2분의 2 루트 6 5분의 2 루트 6인데? 네. 그래서 맞대. 숙제를 했구나. 그 다음에는 저기 쌍곡선 자체에서는요? 쌍곡선 자체는 뭔지? 유형 12 117페이지 213? 3?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있으면 대부분 다 좌표를 써라 뭐 이런 말이야.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P가 나타나는 도형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 있어? 얘가 원이고 B가 원위의 점이고 얘가 이 점이 일단 이렇게 돼서 여기가 B고 여기가 A고 P는 뭐래? P는 P의 자치를 이제 찾을 거야. 그래서 P의 자치를 찾을 거니까 얘를 X, Y 이렇게 이제 잡으면 이 점은 2, Y.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AP의 길이가 AB 길이의 2배다. 요 길이가 요 길이의 2배래. 그럼 요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요 길이가 루트 y제곱 더하기 4에서 1을 이렇게 뺀 거에 2배가 얘네 둘 사이의 거리니까 이렇게 되나요? 여기다 2배를 해야 되나? 아니지. 이게 AB의 길이지. AB 길이의 2배가 AP래. 그래서 그럼 이제 양변 제곱하면 할까? 크다 했으니까 이게 좀 정리하고 제곱하자. 2 루트 y제곱 더하기 4가 샥 넘어가면은 얘는 x 빼기 2지 그대로 마이너스 2 넘어오니까 그냥 x 양변 제곱하시면 4y제곱 더하기 16이 x제곱이니까 뭘 구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정근선은 얘가 0일 때니까 y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x. 그래서 2분의 x. 자, 그러면 저기 맨 마지막 그 2차 곡선 복합 유형 15. 앞에 한 266번 정도까지는 질문할 게 있습니까? 이거지? 거기까지는 그럼 한 74번까지는 질문할 게 있나요? 내가 막 많이 어려운 건 뺐어. 지저분한 거. 원은 원의 정의 쓰시면 되고, 포물선은 포물선의 정의, 뭐 타원은 타원의 정의, 쌍곡선은 쌍곡선의 정의 뭐 이런 거 쓰면 돼요. 그럼 저 282번, 284까지는 저 278번이요. 78. 이는 좌표평면에서 초점이 A고 꼭지점이 원점인 포물선하고 대충 그려봅시다. 이렇게 이제 그럼 얘는 초점? 그럼 얘가 y제곱은 4p 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초점이 요거인 타원의 교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여기가 10,0이고 끝인가? 여기가 P. 그래서 요 길이가 2 PA하고 요 길이가 2. 그 다음에 이등변. 그 다음에로 변별을 했으면 F 프라임 하고 요 길이도 똑같다고. 여기도 이등변.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똑같답니다. 그래가지고 장축의 길이를 구하라. 장축의 길이. 장축의 길이 구하라는 건 얘랑 두 개 더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 길이를 t라고 하면 여기가 2a 마이너스 t. 그래야 둘 더해서 똑같죠? 네? 네네네. 요 길이가 뭐지? 네, 2c지. 그래서 요 길이가 2c. 우리 2a 구하는 거 아니야? 장초의 길이? 장초의 길이가 얘네 둘 더한 거잖아. 근데 그래서 여기가 t면 여기가 2a 마이너스 t여야지 두 개 더해서 2a인데 요 길이가 요 길이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2c래 2c. 자, 그러면 뭘 쓸까? 그러면 포물선에서는 준선 써야 되고 타원에서는 장축의 길이 이런 거 써야 되는데, 그지? 그럼 타원 거는 둘 더하면 장축의 길이 이건 썼으니까 포물선 걸 쓰려고. 여기가 초점이라고 했으니까 준선을 이제 그리면 요 포물선 위에 한 점에서 초점까지 거리하고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은데 타원은 선대칭이니까 그 점이 이제 여기 있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가 t면 여기가 t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t 내리면 여기가 a
1 그지? 2a 더하기 1 여기가 이게 2a 더하기 1인데 아 요 a랑 요 a는 예. 다른 a입니다. 아씨 그냥 이 c라고 넣어야 되겠다. 그지? 저 a랑 아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구나. 그냥 이거는 그냥 이 c라고 할게 이 c. 그지? 그럼 이제 t가 요 t가 2a 더하기 1이래. 자 그러면은 뭐 피타요? 아니면 뭐 밑변 높이 뭐 이런 거요? 뭐 여러 가지 해도 되겠는데 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20 빼기 1이지. 여기가 20이고 그지? 그러면 여기는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뺄 거니까 얼마야? 4a 제곱 더하기 4a인가? 네. 또 뭐가 더 있나? 쓸만한 게 이름 C가 나오니? 20 빼기 1이 2a 더하기 3. 이 C 어디 갔어? 20 빼기 1 6이 여기가 2a 더하기 3. 대칭이라 속에 2. 아 3이요? 여기가 2라서 네. 그래서 됐어. 얘가 그래서 이게 이 C가 얼마예요? 2a 그러면?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A가 나오겠네. 네. A만 찾으면은 되죠. 예. 그 다음에는 일단 타원 거 썼으면 그 다음에 포물선 거 쓰면 돼. 어차피 종이인데 귀찮아져. 283까지는요? 281번. 81은 쌍곡선하고 포물선이니까 이제 뭐 쌍곡선의 성질 하나 쓰고 포물선의 성질 하나 쓰고 뭐 이렇게 두 개를 또 쓰겠네. 그래서 두 점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하고 포물선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아이고 포물선 어떻게 생긴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C,0이고요. 초점이 어디냐? y제곱은 4 곱하기 p 이거니까 여기서 14만큼 가야 되는데 초점이 엄청 머네. 예.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과 몰라. 그럼 하여튼 뭐 저기 가 있대. 14만큼 가 있대. 14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그 다음에 쌍곡선하고 포물선이 있는데 얘는 A가 어디 있어요? 초점이 여기가 F 여기가 A고 F 프라임이 여기 있고 F가 여기 있어서 얘가 이렇게 생긴 쌍곡선이래.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게 뭐야? 요게 K, 마이너스 K라고 왜 굳이 해놨지? 그냥 C라고 하면 안 되나? 이 C랑 저 C랑 부딪혀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K, 0이고 이게 K, 0이랍니다. 우리가 이제 쌍곡선은 지금 타원이고 쌍곡선은 그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지금 여기가 K니까 K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래서 거리의 차가 10이래 10. 그러면 여기서 A가 5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AF 프라임 대 FF 프라임 여기가 1대 6이네. 여기가 T면 여기가 6T래. 예. T가 2. 그죠? 그치? 네. 그럼 T가 2라는 거 어떻게 근거할지? 14. 그 아 F가 A의 초점이니? 예. 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네. 그러면 T가 2네. K가 예? 그럼 K가 나오고 K가 K가 6. 6 3 아니었어? 6이지 6 아 6이. 6 왜 6이에요? 갑자기? 6 참 어? 6T 안 맞지 아예 C가 여기서 C가 K가 10이니까 C가 얼마야? 이거 6이지 그러면. 예. 그러면은 36에서 25 빼면 B가 3이죠? 아닌가? 36에서 25 빼면 11이구나. 뭐 구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A 제곱 A 구했고 B 구했고 C는 이거 알잖아.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가면 여기서 C는 8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 84까지는 괜찮습니까? 이제? 그치? 여기서는 2차 곡선은 그 안에 있는 내용 하라고 일부러 막 계산이 많이 들었거나 이런 문제들은 뺐어. 2차라서 2차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들이 간간히 있긴 있는데 그건 진짜 순수하게 계산이라서 시간 오래 걸리게 잡아먹을 때 내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이거 나오는 증명이랑 내용 알고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에 이제 벡터의 뜻 이런 거 할 건데 벡터가 이제 분리해서 쓰는 거기도 한데 이게 나중에 되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우리가 뭐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누구야 이렇게가 이제 집에서 불리는 게 있고 뭐 외갓집에서 불리는 게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 불리는 게 있고 이제 사람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불리잖아. 그런 것처럼 벡터도 사실 벡터는 하나인데 쓰임새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쓰인다. 그 비슷한 걸로 뭘 예를 들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맨 처음에 이제 기울기 이런 거 배웠지. 기울기. 이거 이제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게 이제 기울기인데 주로 이제 평면을 먼저 배웠었기 때문에 평면에서는 얘가 이제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비슷한 말로 공간에서는 기울기라는 말보다 이제 경사도라는 말을 써요. 어차피 얼마만큼 기울어졌냐 이거 얘기하는 것도 경사도라는 거지. 우리나라 그래서 도로는 다 15도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 막 이렇게 거의 70도 가까이 되는 도로가 있는데요. 그럼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거지. 그거는 그런 데를 차로 가지 말아라. 그래서 왜 산을 우리 이제 산 이렇게 할 때 지금 뭐 터널 뚫지만 뭐 이렇게 해서 가잖아. 그 15도를 넘어가면 이게 미끄러지거나 이렇게 힘이 딸려가지고 도로를 저렇게 깎아서 만드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가면 편하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요 경사도 뭐 이제 공간에서는 경사도라고 부르고 평면에서는 얘를 기울기라고 부르는데 맨 처음에 할 때 이제 기울기를 이제 가로분의 세로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 그지?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그 상하에서 뭐 이제 A분의 B하고 C분의 D가 이렇다. A, B, C, D는 양수 이렇게 이제 잡으면 이게 나누기니까 얘도 기울기고 얘도 기울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렇게 A분의 B 요 기울기하고 그치?
C분의 D요 기울기하고 두 개 비교하면 요 기울기가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 사이에 항상 어떤 기울기가 있냐면 요 가로분의 세로짜리 기울기가 항상 존재하니까 A 더하기 C분의 B 더하기 D 뭐 요런 얘기를 하잖아. 이게 이제 중분수라고 해. 얘네들 더한 거 가운데 있어서 항상 성립하는 성질 중에 하나고, 비슷하게 우리가 뭐 유리식 이런 거 배울 때 A분의 B는 C분의 D는 뭐 2분의 F다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의미가 뭐예요? 기울기가 똑같구나, 그지? 그럼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한 직선 아래서 뭐 A분의 B고 C분의 D고 2분의 F면 뭐 이렇게 더해서 한 거하고, 그지? 막 이렇게 다 더한 거하고 다 똑같은 거죠, 어차피. 이 나누기는 그래서 다 기울기를 해석을 하겠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다가 우리 좌표를 배우면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이렇게 이제 기울기를 이제 표현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 저기 뭐 1차 함수를 배우면 이제 1차 항의 개수도 의미가 이제 기울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수원에 가면 이제 등차 수열에서, 그죠? 등차 수열이 알고 보면 1차니까 요 1차항의 개수가 공차라 가지고 이제 공차도 기울기의 의미를 갖는 거고, 그래서 뭐 등차 수열 이런 거 할 때 뭐냐 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뭐 이제 A2는 7이고 뭐 A13은 뭐 41일 때 뭐 공차를 찾아라라고 하면 그냥 2,7하고 13,40을 지나면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라 이런 말은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어차피 공차가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11분의 41에서 7 빼면 얼마예요? 34. 34예요? 그러면 40에서 빼면 이렇게 하면 이제 기울기가 3, 공차가 3 뭐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수투에 이렇게 오면은 요걸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로 바꾸고, 순간 변화율이 이렇게 돼가지고 순간 변화율이 존재하면 미분계수라고 부르고, 결국 의미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고, 이런 식으로 기울기라는 말을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올라오면서 다른 용어로 배워오는 건데, 벡터도 한번 딱 처음에 배울 때는 한 가지 뜻인데, 얘가 이제 뒤에서 문제에다 적용시킬 때 이제 조금씩 의미가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벡터는 이거다 라는데 이제 쓰임새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건데 그게 3개밖에 없거든요. 벡터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우리가 배웠던 걸 스칼라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벡터라는 거를 사실은 그 전에도 배웠는데 거의 이제 처음 제대로 다룬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스칼라는 뭐냐라고 하면 얘는 크기만 갖고 있는 거를 스칼라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전까지 길이, 이제 넓이, 각도, 부피, 거리, 요런 것들이 이제 크기만 갖고 있는 거라서 스칼라야, 스칼라. 근데 벡터는 얘네랑 다르게 이제 얘는 방향하고 크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벡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으로 여기서는 얘를 한번 제대로 다뤄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단어를 하나 만든 거야. 근데 이제 알고 보면 나중에 이 벡터가 행렬도 되고 뭐 이렇게 그 복소평면도 되고 뭐 이렇게 계속 변화하면서 이제 다른 모양으로 이제 확장되는 첫 번째인데, 얘랑 그 전까지 우리가 주로 다루던 건 이걸 가지고 연산을 했단 말이야, 그지? 뭐 사칙연산 이런 걸 하다가 이제 벡터에 오면서
방향을 조금 더 그 메인으로 다루겠대. 그래서 이제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니까 2차 곡선에서 정의 쓰는 것처럼 벡터가 나오면 항상 1번 우선순위로 방향을 먼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를 생각을 하세요. 이쪽에서는 방향을 더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생각을 할 거니까. 그래서 방향을 먼저 표현을 해볼게. 우리 이제 그러면은 벡터는 크기랑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이제 이렇게 두 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AB 벡터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A에서 출발해서 B에 도착하는 벡터를 이제 AB 벡터라고 해요. 근데 중학교 때 비슷하게 반직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쭉 나가는 거고, 그럼 반직선 AB는 그냥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 거고, 벡터 AB는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얘는 그러면 방향은 뭐 당연히 A에서 B로 가는 방향일 거고, 그지? 크기는 우리가 크기가 AB의 AB 벡터의 크기, 절대값 씌우면 이게 거리 크기예요. 이게 AB의 선분의 길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직선 거리. 뭐 둘러서 가는 거 아니고 그냥 직선 거리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크기는 선분의 길이니까 방향을 이제 표현을 해보자, 방향만 표현을 해보자라고 하면 얘는 크기랑 방향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크기를 알아. 크기를 아니까 크기로 나눠주면 방향만 남겠지. 그래서 이 방향을 우리가 표현하는 게 AB 벡터를 이 AB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요, 이걸 이제 크기가 1이 되고 방향만 남는다라고 해서 단위 벡터라고 얘기하면 단위 벡터. 단위라는 말은 크기가 1일 때 쓰는 거지. 단위 선분, 단위 원, 단위 구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평면에서는 이 단위 벡터를 이렇게 이제 생각할 거야. 단위 원 위의 점. 공간에서는 3차원에서는 이제 단위 9 위의 점.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의 점을 우리 이제 단위 벡터라고 생각하겠다. 앞에 수원에서 비슷하게 저 단위원 위의 점을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로 표현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그거랑 차이점을 조금 볼게. 자, 삼각함수에서는 이걸 이렇게 이제 동경을 세타라고 이렇게 잡으면 x 좌표가 코사인 세타고 y 좌표가 사인 세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은 얘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지? 요거를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쪽으로 이렇게 지니까 이 해 뜨는 방향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가 양의 방향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 근데 얘는 얘를 기준으로 했단 말이지. 해를 뜨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우리 이제 평면하고 3차원 공간하고 차이점이 이제 뭐냐면, 평면은 2차원이고 공간은 3차원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라고 그러지? 얘를 서로 다른, 하여튼 얘는 축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게 두 개가 있는 거고, 3차원은 서로 다른 거 세 개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x축이 있고 여기가 y축이 있으니까 이 단위원 위에 점을 하나를 이렇게 잡으면 이 x축하고 이루는 각을 알파 이렇게 잡으면 y축하고 이루는 각도 얘는 있잖아. 여기서는 우리가 얘만 기준으로 잡아서 이렇게 이제 그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각을 이제 세타라고 하면 뭐 이렇게 이제 x좌표, y좌표를 표현하면 하나로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나중에 알세타 좌표계라고 해. r을 1이라고 고정을 시켜서 세타만 가지고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쪽에서는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이 방향하고 이 방향하고 어때? 두 개가 서로 다르지.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방향을 이용해서 이제 다른 애를 표현을 하고 싶대. 그러니까 x축하고 이루는 방향을 각을 알파라고 하고 이 y축하고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이렇게 잡으시면 그지? 요 점이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쪽은 요 길이를 우리가 요걸로 잡을 거니까 이번에는 그럼 얘는 여기가 1이고 요 길이가 샥 이렇게 돌아가니까 얘가 코사인 베타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코사인만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요 단위 벡터가 단위원 위의 점인데 얘를 이제 방향 코사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 코사인으로만 표현할 수 있게. 그러면 나중에 3차원도 x축, y축, z축 요거를 사이 각을 이용을 해가지고 코사인만으로 다 표현을 할 수 있어서 나중에 확장을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물어보는 게 그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각이 똑같으면 얘가 단위원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1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이제 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도 1이지. 이게 왜 1이냐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90도 빼기 세타가 되는 거니까 요거 제곱에다가 그죠? 여기가 또 사인이 여기고 그지? 여기가 사인 제곱 세타고요. 얘가 1이니까 여기가 사인 제곱 90도 빼기 세타라서 어차피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인 거나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인 거나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게 결국 요거 물어본 거야. 요거 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90도 마이너스 세타. 요게 결국 얘가 코사인 알파면 얘가 코사인 베타잖아. 그러니까 요거 물어보는 게 방향 코사인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치? 그래서 단위 벡터 방향만 뽑아내려면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데 그게 평면에서는 단위원 위의 점이고 공간에서는 단위 구 위의 점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얘 나왔을 때 단위원 위의 점이구나 이렇게 알아내셔야 돼. 저거는 볼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요렇게 표현하면 요 A를 시작하는 점이니까 시점이라고 하고요. 요 B를 끝나는 점이라서 종점이라고 그래.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났다. 그러면 AB 벡터하고 지금 BA 벡터는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다르니까 당연히 똑같은 벡터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지, 그지? 왜냐면 방향이 그러면 이제 두 벡터가 서로 같다 이런 말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두 벡터가 같다. 그래야 이제 다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두 벡터가 같으려면 첫 번째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 크기도 같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두 개가 서로 서로 같은 벡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벡터는 방향 빼면 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항상 방향을 먼저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점으로 표현하면 시점하고 종점 두 가지를 잡는데, 그러면은 그럼 벡터는 두 개가 같으려면 이렇게 방향하고 크기가 같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벡터하고 얘를 내가 이렇게 옮겼어. 그럼 요거랑 요거는 다른 벡터니 같은 벡터니? 두 개는 같은 거지. 방향이 같고 크기가 같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벡터야. 그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뭐가 바뀌었지? 시점이 바뀌었잖아. 시점이, 그지? 시점이 얘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데 내가 시점을 이렇게 평행 이동해도 똑같잖아.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서 이제 벡터의 이제 첫 번째 의미가 나오는데, 시점이
자유로운 종점이다. 그래서 이제 시점을 딱 고정을 시켜 놓으면 끝점만 생각하겠대. 그러니까 막 벡터가 막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뭐 지수로고 이런 거 계산할 때 이제 잘 생각을 해봐봐. 어떻게 해서 계산했는지. 지수 법칙이랑 로그 법칙 이용해서 계산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지수 법칙이랑 로그 법칙의 공통점이 뭐지? 밑이 똑같아야지 걔를 계산을 할 수 있잖아. 예. 밑이 다르면 막 밑변환 쓰고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만들어줘야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벡터도 연산을 하실 거면은 이 시점을 다 통일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같은 문제에서 적어도 같은 문제라면 시점을 다 똑같이 만들어야 줘야 돼. 그래서 이 시점을 우리가 통일시키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게 첫 번째가 평행이동이야. 평행이동. 왜? 시점이 자유로우니까요. 내가 아무데나 갖다 놔도 똑같은 벡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평행이동이고, 두 번째가 이제 조금 있다가 할 이제 벡터의 차를 이용을 할 건데, 이 두 가지로 이게 밑변환 공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벡터에서,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시점을 바꿀 거거든. 그래서 이제 벡터의 차를 하려면 합을 먼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이게 집이고 여기가 학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집에서 나와서 학원을 갔어. 근데 한참 있다가 엄마가 전화 왔어. 너 어디 있니? 그러면 학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엄마는 집에서 학원 간지 알죠. 근데 이제 중간에 뭐 어디를 편의점을 잠깐 들릴 수도 있고 PC방을 들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거 굳이 엄마 나 중간에 어디 들려서 이렇게 해서 학원에 왔어 이렇게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상관없잖아. 엄마는 그때 딱 했을 때 저는 학원이에요 하면 아 갔구나 뭐 이렇게까지만 되는 거니까, 요 A에서 B까지 가는 이 벡터나 중간에 이렇게 AB 벡터하고 A에서 C를 거쳐서 C에서 B로 가는 벡터가 서로 똑같은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벡터의 두 번째 의미인 이제 최종 변이로서 이제 벡터를 보겠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위치 변화로 이제 보는 거예요. 위치 변화. 내가 A에서 C를 갔다가 C에서 B 가는 거는 결국 A에서 B 가는 벡터랑 똑같다. 그지? 그러니까 최종 위치 변화를 보는 게 이제 벡터의 합인데, 이거를 하려고 이쪽에서 이쪽 가는 거를 하려고 합을 배우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앞에 한 다음 주까지 배우는 거는 그 다음 주에 배우는 거를 위한 밑바탕인데, 벡터에서 이제 연산을 두 개를 배울 거야. 내적이란 연산하고 외적이란 연산하고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우리가 왜 사칙 연산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벡터에서도 무슨 연산을 하려고 두 가지를 이제 준비를 하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나중에 내적이란 연산은 뭐냐면 우리가 물리 간단한 물리에서 얘를 이런 힘으로 이렇게 끌면 얘가 이렇게 움직였대.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거리가 이렇게 이제 잡으면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1이 뭐야? 1이 1 정도는 배웠지 않았어? 물리에서? W는 Fs, 그지? 얘가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다가, 그지? 이동거리를 이렇게 곱해줘야지 우리가 일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지? 요거를 수학에서 쓰는 게 내적이에요. 물리에서 일을 수학에서는 이제 내적으로 표현을 해서 여기 벡터에서 배울 거고, 그거 그 다음에 물리에서 또 뭐 하지? 뭐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나? 예. 뭐 이렇게 왼손, 그림 왼손 중에 막 법칙, 이렇게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있는 거 있잖아. 그거 배우는 게 외적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에서 이제 그래서 물리를 잘하려면 수학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여기서 앞에서 배운 벡터의 합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평행이동도 그렇고 뭐 같다 다르다 이런
단위 벡터다 이런 것도 다 그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거든. 결국 일을 얼마나 했냐 막 이것 때문에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우리 A에서 B로 가는 벡터 여기 A 이게 이거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는 거를 삼각형법이라고 하고 얘를 평행 이동 시켜가지고 이렇게 BC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를 이제 뭐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쪽에서 여기로 가는 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걸 하고 싶은 거야. 이걸 하고 싶은 거. 내가 이 벡터를 저렇게 뭐라고 해요? 합인데 찢어 놓는 거니까 이제 합이라고 써놓고 분해라고 읽는 거지. 분해. 그러니까 일로 가는 거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걸 이제 자꾸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뭘 위해서 이제 나중에 할 거냐면 이런 걸 위해서. 요즘이 C고 여기가 A고 요 위에 점이 P가 요 위에 원 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AP 벡터를 뭔가를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P가 여기 있으면 이게 되는 거고 P가 여기 있으면 이게 되는 거니까 P가 막 움직임에 따라서 벡터의 크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두 가지가 다 바뀌니까 힘들잖아. 예.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을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A에서 C 갔다가 C에서 P 가는 걸로 이렇게 AC 벡터 더하기 CP 벡터로 이렇게 바꿔주면 AC는 어때요? 정해져 있죠? 예. 그러면 CP만 생각하면 되잖아. 예. CP는 크기가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반지름만 그러니까 방향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원래 벡터는 크기랑 방향이랑 둘 다 생각을 해줘야 돼서 힘든데 이렇게 분해를 해놓으니까 방향만 생각해주면 되겠구나. CP의 방향만 이게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벡터의 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6시 반이 됐니? 네. 5분 남았어 5분. 그래? 그럼 그래서 이건 벡터의 합이라고 쓰고 분해라고 이제 쓸 거야. 분해라고. 응? 벡터의 합이라고 쓰고 얘를 분해한다고 쓸 거라고 실제는. 자, 그럼 이제 한 개 설명만 더 할게. 그럼 이제 여기에서 CB 벡터를 하나 표현을 해볼까요? 요거 벡터의 합에서 CB 벡터를 이렇게 이제 쓰니까 이 넘어가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AB 벡터 빼기 AC 벡터 이렇게 이제 되겠네. 예. 그죠? 그럼 맨 처음에 출발을 다른 데에서 했다라고 하면 얘를 PB 벡터 빼기 PC 벡터 해도 어차피 똑같은 거지? 네. OB 벡터 빼기 OC 벡터 해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벡터의 차인데 뭐를 계속 바꿔줘? 시점을 계속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게 이렇게 앞에 오고요. 요게 뒤로 가면 됩니다. 시점을 바꿔서. 그래서 밑변환 공식이랑 똑같아. 요 벡터의 차를 이용을 해서 시점을 바꿔주는 거야. 그럼 시점을 다 똑같이 만들면 끝점만 생각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게 벡터의 이제 사실은 요게 제일 이해할 때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야 이제 조금 벡터를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 있고 이 최종 변이 위치 변화가 결국 벡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위치 변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좌표계로서 쓰는 세 번째만 이해하면 되는데 요거를 잘 이해해 놓으시면 돼. 시점이 자유로운 중점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뭔가 연산을 풀고 계산을 하려면 시점을 똑같이 맞춰놓고 해야지 헷갈리지 않는데 그게 지수로 구해서 밑변환 공식 이런 거 쓰는 것처럼 밑을 똑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요. 이게 나중에 내적을 하려면 시점을 먼저 통일을 해놔야 돼. 여기를 똑같이 맞춰놓아야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시점을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시점을 바꾸는 방법이 평행 이동을 하거나 벡터의 차를 이용하는 두 가지밖에 없어. 얘는 이제 공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이제 도형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벡터의 합은 합으로 쓸 게 아니라
분해로 씁니다. 분해하는 걸로. 나머지는 밥 먹고 이제 한 개씩 한 개씩 이 내용을 따라가면 되지. 그러니까 단위 벡터가 방향만 표현하는 거야. 방향만.